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 에셋의 심석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간다의 번외편으로 오늘 급격하게 좀 재미있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참 재밌는 뉴스 하나 나왔죠? 재미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되게 웃었어, 그거. 네, 저도 오전에 출근하다가 봤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좀 재밌으시라고 공유하려고 올린 건데. 그래. 근데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중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참, 이거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고위공직자분이, 자, 서민, 우리 국민들의 고충을, 함께 느껴보시려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 그러니까. 최근에는 개그 콘서트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떤 게, 재밌는 프로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뭐 국정감사라든가, 그것도 재밌지. 뭐 이제 인사청문회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개콘 없어진 게 별로 아쉽지 않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우리 그 경제부총리시죠. 네, 경제부총리님께서 내년 1월 달이 이제 전세 만기였었는데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집주인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전세 연장이 안 돼서 새 집을 알아봐야 된다 그런 뉴스가 나왔길래 이사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나는 그분이 이제 나가면 도대체 어디로 갈까? 같은 단지를 찾을 것 같다 뭐 이런. 근데 같은 단지를 찾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게 나도 이제 언론상으로 봤지만 그 전에 그냥 보고 넘겼었는데 말F에 이제 30평대 이제 아파트 전세를 84제곱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6억 초반대 6억 3천인가? 6억 3천에 전세를 살고 계신데 현재 아마 호가는 내가 알기로 한 9억 5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차이가 벌써 한 3억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3억 갑자기 여기서 갖고 오셔야겠지. 그렇죠. 근데 아마 의왕시 집을 파셨기 때문에 그지? 그 돈 갖고서는 여유는 조금 있지 않으시고 저희가 이제 뭐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공직자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 재산까지 저희가 걱정해 드릴 건 아니지만 오늘의 이 이슈는 이 서민들의 고충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민의 고충을 이제 전셋집이 진짜 이렇게 구하기 힘들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제 같이 공유를 하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부총리께서는 마포에 굳이 이제 거기를 했던 이유는 뭐 청와대도 가깝고 그다음에 여의도도 가깝고 그다음에 어차피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이제 KTX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이제 마포라는 지역을 택하셔가지고 30평대 들어가셨는데 그 주변에는 사실은 이제 6억 갖고는 들어갈 전세가 없습니다. 없지, 그지. 20평짜리도 사실 20평대 같은 경우에도 간혹 있어요. 구축 같은 경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의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입지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은 입지였는데 하여튼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궁금한 거.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우선은 뭐 인근에 발품을 또 파셔야겠죠. 뭐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편하게 전셋집을 구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안 되니까. 대출도 안 되시지, 그치? 대출도 안 되죠. 전세자금 대출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세종시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1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 우선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뉴스를 좀 연계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시 전세 물량이 지금 3분의 1로 줄었다는 게 파악이 됐거든요. 월세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반전세?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냥 한 달에 한 200, 300씩 내고 사시면 그때서부터는 이거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첫 번째는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난관이지 않을까. 그치? 집을 구하려고 해도 부동산에서 집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말F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봐가지고 보니까 매물이 한 대여섯 개 정도 같은 비슷한 편이에요. 그 큰 대단지에 그게 4,0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뭐 10개 미만으로 맨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랑 또 집주인이랑 실갱이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집주인은 무작정 내놓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마포처럼 좋은 입지가 아니라 다른 입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하급지라고 그러잖아요. 아,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좀 더 외곽 쪽으로 나가면은 만약에 자금이 문제라 그러면 이제 뭐 저기 DMC 쪽이나 그런 쪽까지 밀려나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걸 어떻게 구해요?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전세 씨도 말랐는데 거기에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이런 일을 겪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장관이시잖아요. 그 예전에 정부 옛날 나 어렸을 때 그런 이제 군사 정부일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지?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대변해주는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외국 뭐 CNN 이런 데도 나가지 않을까? 해외 토픽에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가 세를 살고 있었는데 한국의 주택 정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지금 세를 못 살아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고위공직자가 서민처럼 산다라고 하면은 박수 치잖아요. 그럼 그 박수 치는데 과연 박수 받을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로 똑같이 고생을 해서 좀 정책 기조라는 게 누구도 세를 살 수 있게 됐고 누구도 세를 못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닥쳤다는 거를 저희한테 이제 와닿게끔 어떻게 해주는 이게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잡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웃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그런 똑같은 상황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는 얼마나 난감할 거야. 막막하죠, 진짜로. 왜냐 애들 뭐 학교까지 다니고 막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액이 부족해서 그지? 어쩔 수 없이 또 아까 말한 하급지라든지 다른 입지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학교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다니는 학교도 옮겨야 되지. 뭐 부모들이야 뭐 출퇴근하는 거는 뭐 차 타고 뭐 한 30분 더 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애들은 어째 그 학교를 계속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벌써 다니는 거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집중도 안 될 거고 그렇다고 맨날 출퇴근할 수도 없고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도 픽업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게 저희가 항상 그 부동산 고를 때 가치를 두는 게 교통, 그다음에 학군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 이렇게 하는데 이 교통이랑 일자리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 감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그 교우 관계도 있을 거고 학업 속도도 있을 거고 성취도도 있을 건데 지금 자사고 폐지 얘기 나오고 나서 학군 좋은 쪽에 집값이 그냥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집을 전세 임대차법도 개정하면서 그 가뜩이나 경쟁이 심해서 어떻게든 내가 전세 살면서라도 애들은 여기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을 이제 뺏어버리는 거니까 전세집을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죠. 회수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그 무서운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이 순차적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됐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려스러운 게 그래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현상 그대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3분의 1 토막 났고 그리고 3분의 1 토막에서 더 줄어들 것 같으세요? 늘어날 것 같으세요? 여기 이쯤에 하면 됐다 하고 전세 물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이사님. 난 전세는 더 줄어주면 더 줄어들지. 나는 내 생각이지만 전세 매물은 더 없어질 거고 아마 전세 매물 없어지는 것 중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뭐 세금에 대한 부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 개념으로 이제 많이 바꿀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가 됐던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하는 세입자들의 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또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수요자들이 저도 이렇게 보는 게 뭐 서울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수요층들에서 다들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독립가구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녀들이랑 분리해서 사시다가 요새는 예전처럼 어르신 다시 모시고 와야지 해가지고 합가를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독립 가구를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그 세대를 부부 세대만 이렇게 따로 집을 가지고 운영하시고 밑에 자녀의 자녀들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립 세대 구성해야 되는 수요는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의 지금 거주지를 완전히 그냥 몰수해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학가하는 애들도 많아요 요즘에. 왜냐면 힘들어서. 청약가 좀 올리려고. 청약가 좀 올려야 돼. 무조건 올려야지 지금. 그렇죠. 지금은. 왜냐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면 진짜 바겐세일, 세일 기간이잖아. 네. 진짜 집값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게 그렇죠. 로또. 내 생에 안 올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싼 거지 절대적인 가치로 싼 가격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가 조합원 물량,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의 갭이 적어졌으니까 시가랑 지금 그 분양가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그렇게 쥐어짜고 싼 가격에 분양을 하게끔 법제화 시켰다 그래도 못 사요. 실질적으로 청약 가점이 됐다, 로또가 됐다 해서 20대는 좀 배제하고요. 30대 중에 대출 뭐 3억 4억 끌어 모아가지고 있는 들 없는 들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지금 뉴스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자본금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택 공급은 막아놓고 월세 전세 가격은 올리고. 예, 그러니까 경기는 또 안 좋아지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하다못해 배달 라이더 일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일하는 거랑 경기도에서 일하는 거랑 보수가 다르니까. 왜 양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네. 양차에 때문에 어차피. 무조건 밀도니까요. 인구 밀도에 대비해서 매출 나오는 게 라이더 직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주문이면 1시간에 10개 뜨는 지역이 있고 1시간에 2-3개밖에 안 뜨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서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이라는 특수성인데 그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완전히 그냥 네, 투기꾼 장으로 그냥 인식을 하고 규제를 하니까 참 답답하지, 그지?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올해 초에 올 2020년 처음 들어왔었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20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부가 진 것 같긴 한데 정부가 진 게 아니라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애초부터 내놓지 말았어야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뭘 집값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 해놓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그 해 12월에 내놨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 다음에 나라에다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53만 명이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한 150만 가구. 네, 150만 그치? 가구가 53만 명이 150만 가구를 장기 보유를 하려고 10년 동안 팔지 않겠다라고 묶여있기 시작한 적이 이제 3년 차가 된 거예요. 혹시 그게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올 때 임대 아파트를 20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거 그걸로 공급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이 기억이 안 나나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나라가 임대주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민간주택을 임대화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업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땅이 이만큼 있으면 3분의 1 정도를 임대로 그냥 자기네들이 잡아놓고 못 팔게 해놓고 나머지 시장을 가지고 사라 말아라 이렇게 지금 규제를 하니까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뭐 그런 거에다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 임대를 막 하라고 해놓고서는 사실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없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지? 근데 그래서 임대 사업자 4개 만들어 놓고 또 중간에 임대 사업자를 이제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 자체에 또 막강한 정책을 내비면서 사실 그 전세 아니면 임대 시장을 지금 사실은 불안전하게 만드는 거에 그러니까 고위 관리자님께서 수요 공급을 뭐 문제 삼는 것도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거는 실거주자의 갈 곳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세를 사는데 세를 놓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실거주자들이 그 집에도 못 살게 만든 이 첫발이 이제 잘못됐다. 그 지금 내가 봤을 때 당장은 앞으로 한 2년 뭐 4년 안에는 좀 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연장이 계약갱신 되니까. 청구권을 진행하게 되면 2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 4 앞으로 뭐 2년 아니면 3년 동안은 어떻게든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안정적으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딱 끝나는 순간 되면 지옥이죠.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처럼요. 그건 첫바따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피해 아닌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지. 그래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뭐 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 좀 가혹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죄를 하는 걸로. 아니요, 사죄라는 거는 아니고 뭐 사죄가 뭐 미안합니다.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정부에 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려면 저는 광화문 집회 이제 인원들이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게 임대차법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완전히 소급 적용해서 완전 히 다 없애버리겠다는 법안인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만 임대 물량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년짜리 10년을 보유해야만 임대를 놔야만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겠다는 그 유명무실한 법은 없애버리고 그냥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전면 낮춰서 차익을 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차익을 주자. 그래야 나오는 물량이 경쟁이 생기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실거주할 물건을 산다. 전세도 못 사는데 지금. 결국은 그거네. 경제 시장에 맡기자. 네. 저 이상 정부에서는 이제 옥죄였던 거를 좀 풀어줘서 경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기존의 시장에서의 있던 흐름 자체들이 원활하게만 돌아간다고 하면 그래도 안전화가 될 것이다. 수요는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데 살 집도 없잖아요. 양도세를 절감해주면 원래는 42% 일반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다주택이니까 10% 중과 20% 중과 받고 그 돈이 아까워서 못 팔던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잖아요. 내놓을 수밖에 없지. 네, 이제는 차익을 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갈 수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게 당연히 욕심이 커지니까 나도 번듯한 건물 하나 갖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팔지를 못하게 하니까 물량은 공급은 10년 뒤에 된다고 하고 지금 전세도 꽉 막혀 있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을 해소해주는 방안을 찾지 않은 일은 그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양도세 절감이다. 어차피 증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해야지. 증세는 해야지 나라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팔아서 양도세 한 푼도 못 거는 것보다 지금 반토막 양도세 반토막만 내려주더라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정부도 좋은 거예요. 양도세 그치. 거둘 수는 있으니까. 많이 걷을 수 있는 거지. 많이 지금 걷을 수 아예 있으니까. 거의 못 걷는 건데. 많이 못 걷죠. 이제는 질보다 양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좀 더 많은 거를 이제 거래되게 해서 거래세를 더 걷어들이는 게 낫지. 거래세를 걷어야 됩니다. 옥죄에서 들러오는 거 네. 어차피 뭐 세금을 내야 될 거는 많지만 내야 내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거래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걷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확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같아서 다 그렇지 뭐. 네, 시장이라는 게 지금 대출 규제 나가는 것만 해도 양도세 풀어줘가지고 매물 많이 나와 있어도 못 사요. 사실은 대출 규제에 막혀서. 그런데도 그 대출도 막아놓고 양도세도 옥죄해 놓는다는 거는 10년 동안 이 물량을 잠궈 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 법이 또 어떻게?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다좀 탁박 막혀 있잖아 지금. 네, 진짜 사방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그 규제 대책 중에 진짜 뭐래도 조그맣게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퇴로를 좀 만들어 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시장 상황에 맞춰주면 좋겠다.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지금 재미있는 뉴스가 좀 나와서 처음에 시작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뭐 찹찹한 기분이 좀 드는. 찹찹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님도 진짜로 집을 좀 잘 실거주하실 집이니까 잘 찾으셔가지고 다세대로 가시지 않을까? 그 다세대는 안 되죠. 안 가실까? 아무래도 보안도 그렇고. 이거 뭐 말해본 보안 잘 되나? 아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차가 제일 문제예요, 다세대. 용산의 다세대 같은 경우가 한 30평대 아파트 기준 정도 사이즈가 전세 한 6억 하잖아, 5, 6억 하잖아. 지금 그치? 뭐 매가는 한 15억 정도 하고요. 거기 딱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출 안 받으시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 돈이 있어서 그 아파트 다시 뭐 전세 들어간다? 나 그것도 뉴스가 될 것 같아. 네. 그것도 어떤 큰 상징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자 우리 짧은 그 시간이잖아, 꼭지 같은 네. 시간에 우리 또 이호정 부장님 또 시간 내주시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재밌는 시간 한번 만들어봤는데
하여튼 저희 부동산으로 간다. 부동산으로 간다. 이거 많이들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은 또 좋고. 네. 그다음에 요런 뭐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네. 아무 때나 제가 이호정 부장한테 부탁드려도 되잖아요. 네네. 뭐 요새 뉴스 막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관심 있는 뉴스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또 그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또 찍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절기인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갖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